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원장님, 저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별로 뭐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네, 뭐 민족의 대명절이기도 한데 네. 누군가들에게는 대환장 파티 날이기도 하죠. 네. 원장님에게 추석은 어떤 날인가요? 가족끼리 분란이 생기는 날. 아, 역시. 근데 아니실 줄 알았는데 대답. 저는 저 어릴 때. 아,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7남매 맞이에요. 네, 아버지 혼자 결혼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정말 가난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직 공무원 교사였거든요. 그 네. 월급을 갖고 그 대식구들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돼요. 네. 그럼 만나면 맨날 돈 얘기가 나오고 맨날 이제 분란의 소지만 있죠. 네. 음. 그 이맘때쯤 되면 이제 명절 잘 보내는 법 해가지고 SNS에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번 추석은 정말 길더라고요. 노른 날 끼어갖고 뭐 국군의 날도 놀게 하고 뭐 그러는데 대체일까지 끼면 6일인가 그렇던데 계획 있으세요, 원장님? 계획 없죠. 아, 푹 쉬는 거죠. 아, 집에서? 푹 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뭐 휴식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어디 놀러 가는 게 휴식인 줄 아는데 네. 휴식은 집에 있는 게 휴식이에요.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네. 이 명절에 집 떠나면 더 고생입니다. 가족들 모임 안 하세요? 가족들은 다 모이죠. 아. 모이지만 네네. 오래 안 모여요. 그럼 얼마 동안? 반나절. 아. 차례 모시고 딱 점심 먹고 헤어져요. 왜냐면 다 또 각자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쵸. 이남 일녀인데 네네. 각자 일단 우리나라가 남존 여비의 그 남성 우월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명절날이에요. 네. 남자 집에 가야 돼. 음.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다 왔어. 음. 그러면 저기 여자는 자식 아니야? 그쵸. 음. 누구의 딸이죠? 누구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이제 장남이니까 음. 그 제사나 차례를 내가 다 모시고 난 다음에는 딱 정했어요. 점심 먹고 각자 집으로. 이렇게 처갓집을 가든 뭐 저기 그러면 이제 누나가 오죠. 누나는 나무 집에 갔다가 그때 점심 때 오는 거예요. 어머니만 자리 지키고 있는 거지. 제 나름대로는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그래도 많이 간소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 저희 어렸을 때는 막 할머니 집 가면 며칠씩 자고 막 추석 기간 꽉꽉 채워가지고 막 그렇죠. 엄마네 집 갈 때는 정말 하루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좋았어요? 아니요, 그냥 근데 어릴 땐 좋았어요. 저희 집도 아빠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못 봤던 친척들 만나는 게 저희는 좋죠. 애기 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용돈도 다 주고. 그죠. 그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들더라도 즐거움이 있잖아.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힘들다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용돈도 생기고 네네네. 선물도 받고 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그게 명절이에요. 난 명절은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명절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만나지 마라.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참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 기억처럼 되게 좋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면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걸까요, 명절이? 그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내가 조카를 만나면 뭘 물어보겠어요? 잘 지냈어? 네. 대학생이 됐으면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졸업을 했으면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는 어때? 그다음에 나이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장가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듣기가 싫잖아요. 조카가 네.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어... 저는 애들이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오면 그래요. 항상 나는 용돈 두둑하게 줘요. 그리고 절대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네 돈이야. 두고두고 써라 그래요. 그때는 제가 돈을 잘 벌 때예요. 네. 마누라가 아니면 기분 나쁜 만큼 줘요. 엄청 많이 줘요. 예, 많이 줘요. 왜냐면 내년에 볼 거니까. 자주 보진 않잖아요. 돈 줘요. 네. 돈 주고 앉혀놓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 그래서 지금 원장님처럼 혹시 그 명절 금기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화가 나요. 왜요? 예?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봐? 안 보면 되지. 얼굴 보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뭐 하나 하면 안 된다. 금기어가 너 언제 결혼할까?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3위가 예.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 잠깐만요. 예. 2위가 뭐예요? 앞으로 너 계획이 뭐니? 그렇지. 결혼 언제 할 거야? 똑같은 얘기지. 1위는 뭐일 것 같으세요? 이름은 뭘까? 뭐예요? 외모 평가하는 말. 예뻐졌네, 살 빠졌네, 뭐 좋은 의도에 했어도 그거 근데 이거는 난 좀
반대인데 나도. 아니 이제 그릇으로지 왜 똥배가 그렇게 나왔냐? 뭐 이럴 너 수도 왜 이렇게 있겠지. 뚱뚱하냐 이런 응. 얘기들은 기분 나쁘고 하면 예뻐졌네 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안 예쁜데 예쁘다고 입에 공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는 있지. 근데 이 말들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하는 질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가 듣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않냐 이거 누가 꼭 오래. 근데 우리나라 그 문화 자체가 네. 명절날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차례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나는 웬만하면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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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는데 네. 자 남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남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야 너 언제 장가갈 거야? 왜 배는 그렇게 나왔냐? 사는 게 그래서 되겠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남이 그랬으면 남은 안 와요. 안 하죠. 남이 명절날 인사를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덕담만 하지. 그쵸. 좋은 예, 소리 하고. 저 좋아 보인다. 네. 열심히 해라. 네.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조카쯤 되면 그 내 아들하고 동격이잖아요. 약간 옆이긴 하지만 그러면 좋은 얘기 할 게 없지. 걱정되는 얘기만 하고 물어보고 잘하고 있냐? 근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잘해 그러면 되는데 뭐 성적이 뭐 안 올랐어요. 뭐 아직 취직도 못 했어요. 그러면 취직을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취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래 살았으니 네네. 경험치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네가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이 할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명절날 가야 된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문화가 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하던 거죠. 관습이죠, 관습. 관습.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고대부터 있었던 역사들이 다 있어요. 한번 얘기해 자료 한번 주세요. 보여주실래요? 옛날에 북산시장 다 배웠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는 저 북쪽의 만주의 그 부여, 네. 그다음에 약간 요동지방, 요서지방의 고조선이 두 나라가 고조선이 먼저 생기긴 했지만 이제 문화들이 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부여는 연말이 되면 네. 영고라고 제천 행사가 있어요. 아 하늘에 올리는 행사. 조기는 뭐냐면 부여는 북쪽 지역이니까 농사도 짓지만 네. 유목도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은 가을, 늦가을 추수가 끝나면 해요. 근데 저 유목을 하는 지역들은 네. 해가 바뀔 때 많이 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서 어느 딱 기준점 음력 12월이면 딱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잖아요.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짓고 목축을 하는 동안에 큰 사고 없이 가축도 잘 지키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부여인데 부여가 고구려 백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우리 저기 만주 동쪽 두만강 쪽 그쪽에 있는 게 이제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는 또 이제 음력 10월달에.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동해만 하더라도 함흥평야 이쪽에 평야가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10월달에 추수 끝나고 이제 수확물 가지고 동네 잔치 하는 건데 그냥 하자고는 잘 안 모이니까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동맹, 고구려도 이게 이제 저기 압록강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농사 비중이 점점 커지죠. 네. 그러니까 제천은 10월달에 동맹이라고 동맹 동명 그래요. 네. 쭉 내려오면 신라가 만들어지는 사만 시대가 있잖아요. 네. 사만에는 이제 저기는 완전히 저기예요. 완전 농경 지역이잖아. 우리나라 남쪽에 목축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단오죠. 5월 단오. 그쵸, 그래서 그걸 수린날이라 그러고 10월 달에는 또 이제 요즘 치면 추석이야. 그쵸. 추수를 했어. 네. 먹을 게 많아. 어. 쌀도 그냥 두면 썩을지도 모르니까 떡도 좀 만들어 먹고 술도 좀 만들어 마시고 그게 추수감사제.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이제 내려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고대로 따져도 조선도 그렇고 우리 위에 이제 옛날 역사를 볼 것 같으면 5월 단오, 10월 추석이 큰 명절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만 남쪽 지역에 있으면서 농경사의 잔재 문화다. 농경사의 잔재 문화다. 라고 보면 되죠. 네. 이제 뿌리를 따지면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추석 뭐 하는데 굳이 따질 이유가 없이 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네. 명절의 가장 큰 불만이라면 며느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며느리들한테는 이게 쉬는 날이 아니고 뭐 가족 모이는 날보다는 일의 연장선상이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추석이나 우리 명절 문화에 대해서 제가 동치미에서는 신랄하게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 네네네.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음. 명절이 내가 지금 약간 역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농경 문화의 잔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잔재를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 세상은 산업사회, 서비스 사업에 이제 IT 산업에 뭐 양자역학 갖고 슈퍼컴퓨터 얘기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씨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문화를 갖고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아니 지금 컴퓨터 갖고 지금 일하는 며느리가 가서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죠. 싫죠. 네. 누가 바뀌어야 돼? 어르신들? 어른들?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쉬워요. 음. 자, 제일 큰 게 명절날 일 누가 할 거냐예요. 예, 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돈이 하면 돼요. 전집 가서 사오면 돼요. 스페셜하게 네. 그 이제 그 전집 있잖아요. 맨날 가서 사 먹는 전집에다가 요거 사례상에 올릴 거니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돈을 더 주면 돼. 돈이 일을 하면 되지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돈 버느라고 했어요. 정성 많이 들였어요. 정성 안 들이는데 돈 벌리는 사람 봤어요? 예? 대충 일하는데 돈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들였잖아요. 전집에다가. 그 전집 아줌마가 양심이 불량해서 그냥 먹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깨끗한 기름에 모양이 달라. 전의 모양이. 옛날 보통 우리가 사 먹는 전은 이 옆에 이렇게 붙이게 할 때 옆으로 좀 퍼지잖아요. 네. 깨끗 동글동글하게 와요. 오. 그리고 이 얘기해요. 자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따로 했다고. 난 가서 돈 주고 가져오면 돼. 그 우리 엄마가 보고 처음에 내가 그거 바꿨거든요. 왜냐면 전 부치는 게 제일 힘들어.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어르신들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갔다고 돈에. 왜 그걸 자꾸 농경 시대 2000년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고 동맹 그 무천 이거 계속 하실래요? 수린날 신라 시대 때 한 거 이게 추석이 그냥 기본이에요. 예. 그거 계속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요. 좀 바뀌셔야 되는데. 누가 바뀌어야 돼요? 어머님들이. 예, 어른들이 바뀌면 세상이 편하다니까. 예. 그리고 부모들끼리 계속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또 친정 가는 거 뭐 이렇게 날짜 자, 정하는 옛날에 남존 예배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이 많았어. 맞아요. 뭐 2남 3녀, 뭐 3남 2녀 뭐 그래갖고 아니, 누가 왔나 누가 갔는지도 몰라. 맞아. 너무 근데 많으니까. 지금은 1남 혹은 1녀 혹은 많아야 1남 1녀야.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자야 우리 둘이 부부인데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하루 1박 2일 2박 3일 있다가 가면 친정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치. 아무도 없어. 그게 공정하냐고. 공정이 요즘에 화두인데. 그러니 빨리 공정하게 해줘야지. 나 뭐 옛날부터 바꿨어요. 오. 네. 오전 차례 모시고 네. 점심 먹고 네, 끝. 상 정리 딱 끝나면 각자 처갓집으로. 그럼 오후에 가면 우리 처남이 이제 처남은 또 가야지. 예. 이제 그게 안 가서 문제지. 그러면 이제 처남 댁이 불만이지. 아, 저 사이는 딸 데리고 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면 불만이지. 가라 그러는데 또 뭐 무슨 사이 있는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그건 거짓 문제고 나하고 상관없고 저는 그래서 아주 멀지 않는 한 서울 부산 정도 되면 뭐 끝나고 그날 올라오면 그 다음 날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다음에 그게 아니려면 수도권이라면 네. 그다음에 경상도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는 되게 반나절이면 다 움직일 수 있어. 길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리고 명절 당일은 차 하나도 안 막혀. 그러니까 점심 먹고 헤어지자.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정해놨어요. 저는 우리 집은 뭐 적은 문제로는 절대 안 싸웁니다. 함 원장님 집처럼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이치에 맞대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자식이 별로 많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어른들을 가르쳐 드려야죠. 네. 바뀌었어요, 엄마. 정성은 돈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도 많지 않으니 교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개는 누나가 집에 올 때 바톤 터치를 하죠. 아 그쵸. 그래서 그렇겠다.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고부 갈등이나 또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명절에.
네, 모두가 괴로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그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추석은? 빨리 헤어지는 거? 저는 이제 제가 만일에 이제 어른이 다 돼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집안의 어른이 돼서 뭐 네. 한다 그러면 차례를 없앨 거예요. 차례를 없앨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수확물을 거둬서 하늘의 조상이죠. 네. 조상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까지가 필요하다면 네. 그거는 외식을 해도 그게 된다. 음. 평상시 못 가보던 좋은 음식점을 예약을 하고 근데 너무 편하겠다. 명절날 일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문을 다 닫아요. 유일하게 호텔밖에 없어. 오. 호텔은 열어요. 그러면 좋은 저는 정보. 아주 좋은 호텔에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그쵸. 그때 아점을 먹을 수 있는 시간쯤 만나서 편안하게 네. 이제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 어. 그럼 이제 듣기 싫어하면 그것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계는 끊어지는 거지.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음. 너네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음. 이 정도 얘기를 내 돈 주고 밥 사 먹이면서 듣는데 그것조차 듣기 싫다 그러면 그럼 뭐 안 만나는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 제가 젊은 사람들이 불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좋은데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뷔페도 먹고. 대신에 이제 듣다가 보면 네. 어른들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음. 경험한 게 많으니 네. 경험치를 부지런한 사람은 책을 써서 주죠. 근데 책 쓰는 게 힘드니까 만날 때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네. 듣기 싫은 얘기는 잘 들어놓으면 네. 본인이 또 다음 명절 때까지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좋은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잔소리라고 듣는 사람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는 쪽이지만 이 명절날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는 정말 곱씹어 두고 반성해야 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으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 없애려고 각자 집에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은둔형 외톨이가 되겠죠. 그쵸. 그게 사회생활 할 때 있어 갖고 언제까지 나는 젊은 사람들이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조금 빠르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잔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용돈도 주는 거야. 내 싫은 소리 하니까 잘 들어 그러고 돈 주는 거고요. 맞아요. 대학생쯤 되면 묻는 말에 답해 주는 게 제일 그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아가 생겼으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저는 잔소리 많이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았으면 뭐 그건 잔소리할 게 없죠. 근데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뭐 할 거냐고 계속 묻죠. 그래서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는 자주 못 보잖아요. 만약에 독립하고 이러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날이 명절인 건데. 네. 그 안 오거나 이러면 엄청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진짜. 집사람은 서운해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애들이 다 독립해 있으니까. 그래도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건 내 감정이고 안 오는 건 지 상황이고 그러면 음. 안 오는 데는 저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잠깐 보더라도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운한 감정을 지워버리면 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걸 갖고 너 왜 안 오니라고 시작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와.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서운한 감정보다 훨씬 커요. 네. 맞아요. 서운한 건 나 혼자만의 감정이 좀 서운하면 돼. 네네. 그리고 한 3, 40분 지나고 저기 제 차례 모셨으니까 저기 한 잔 하도 되잖아요. 네네. 음복을 한 잔 하면 그럼 잊어버릴 수 있는데 너 왜 안 오느라고 전화를 해서 내가 못 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걔도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딴 일로 얘기를 안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우죠. 그러면 이제 1박 2일이 괴로워. 그러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30분 내가 잠깐 서운하고 그냥 음복 한 잔 하면서 픽 쓰러져 자는 게 그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식사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모여야 되고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 차례 음식을 좀 줄이자라는 말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양가에 체류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동안만 있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수치심, 불쾌감 이런 말들은 금지. 그리고 또 뭐 가사 노동에 대한 공평 분담 그러면
그게 좀 규칙을 정해놓으면 조금 그러려면 왜 만나냐고. 그걸 안 만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왜 만나서 번거롭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된다는 그 상황이 난 틀렸다고요. 그게 농경 문화의 유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 생스기빙 데이가 유럽에 있어요, 없어요? 유럽에는 없지 않아요? 왜 없어요? 아 있죠. 유럽에 없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만 있죠. 그렇죠. 왜 미국에는 있는데 유럽엔 생스기빙 데이가 왜 없을까요? 문화가 달라서 왜 문화가 달라도 같은 족속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갈등이 생기면 쭉 뿌리랑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생스기빙 데이는 그 뉴 잉글랜드 지방의 정착민들이 처음 그 인디안들이랑 이렇게 거기는 처음 갔을 때 인디안한테 자기들이 소수니까 인디안하고 잘 지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수확을 해서 너무 좋은 거야. 안 죽고 살았다 올 한 해. 그리고 올 겨울을 먹을 양식을 비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스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 거예요. 네. 유럽은 그런 거 없었어. 유럽은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보다 목축 문화가 더 많았던 나라고 네. 걔네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생스기빙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스기빙 데이 생긴 게 미국의 그 처음이니까 2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오. 예. 그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걔들이 생스기빙 될 때 맨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부어라 마시라고 놀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여행도 가고. 맞아요. 예. 우리도 그러면 2000년 전이 지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전통이니까 갖고 가는 건 좋아요. 네. 좋은데 네. 전통이라는 거는 편하고 좋으려고 있는 거지 기분 좋으려고 하는 잔치인데 왜 만나서 이거 하지 마, 이 말 하지 마, 뭐 저기 요즘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싸우려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잖아. 만나서 싸운 게 걱정이 되는 그런 만남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발 명절이니까 뭐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니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집 차례 음식 대부분 사와요. 떡 사오면 되죠. 찌짐 부쳐 사오면 되지. 네. 나물하고 국은 파는 데도 없고 저기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뭐 집에서 밥하고 저기 뭐야 나물 하나 하는 거 정도는 아침에 먹을 때도 하는 일이니 네. 그 정도 하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분란이 생길 게 없죠. 예.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특정인들만 이제 흔히 말하는 며느리야. 딸은 안 해. 모여도. 맞아요. 이런 것도 틀린 거예요. 그쵸. 그 옛날에 자식들 뭐 이남 이녀 이남 삼녀 놀 때 그 시절 기준으로 만들어진 유습이에요. 없애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조금 하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현명하고 즐겁게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에 젊은 사람이 토다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애들이 반박하고 이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건 시끄러운 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오지 마세요. 그건 맞아요.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네. 왜 만나서 시간 들여 돈 들여서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이 그런 기분 나쁜 만남을 왜 강제하느냐.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지 말고 만났으면 좋은 얘기만 하자.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1년을 잘 노력을 해서 그렇죠. 몇 년에 만날 때 저 이만큼 잘 됐어요. 좋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명절을 만나면 재밌는데 원래도 한 해가 빠그러 들어가고 영 재미없었어요. 그러면 이래봐 이렇게 바꿔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1년 열심히 살고 명절에 즐겁게 양손 가득히 가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게 베스트죠. 자, 얼마 안 남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얘기해봤는데요. 네. 고지식혐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